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된 건 124년 역사상 처음인데요. 정상 개최를 고집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년 연기를 결정한 정치, 경제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사실상 빚더미를 마주하게 된 일본의 경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또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연미 평론가님. 네. 자, 올림픽 연기 사상 초유일 아닙니까? 전쟁으로 취소된 적은 몇 차례 있는데 과거 스토리를 좀 회고해 보면 어떤 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24년 만에 1, 2차 세계대전으로 5번 과거에 취소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네. 연기가 된 것도 처음이고 전쟁이 아닌 역병 때문에 연기 혹은 취소된 사례로도 처음입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을 짝수해 해왔는데 내년에 열리게 된다면 하계올림픽을 처음으로 홀수에 하게 된다. 이런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여서 IOC, 일본, 그리고 세계 축구, 세계 야구, 농구 어떤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스포츠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도쿄올림픽이 연기된다는 소식, 일본 내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일본 보통 사람들은 70% 정도가 예. 예상했던 내용이다. 아, 연기를 예상했다. 예. 왜냐하면 그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있고, 그리고 요새는 그 캐나다라든가 호주 쪽에서는 1년 연기하지 않으면 그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든가 예. 이런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일주일쯤 전에였죠. 1년 연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컸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하고 싶었다라고 그러나 전산적인 연습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일본 선수들도 많아서요. 1년 연기라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일단 경제적인 영향을 짚어보기 전에 선수들, 스포츠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특히 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만 23세로 연령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내년으로 그렇습니다. 연기가 되면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특히 그거는 한국의 경우가 아마 그러니까 출전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메달을 타면 군대. 네, 근데 문제. 예, 근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한국에서 상당히 좀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본에서는 그래서 내년 한다고 해도 올림픽 2020이라는 이름을 하자. 네. 예,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 선수들의 그렇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네. 박연미 평론가님. 네. 2020으로 돼 있는 걸 또 2021로 더 바꾸려면 그거 바꾸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네. 그런 측면도 좀 작용해서 그냥 2020 도쿄올림픽이다 이렇게 가기로 하는 모양이죠? 그렇기도 하고 아마 네. 상징성이겠죠. 이게 네. 피치 못하는 상황에서 연기를 합니다만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느낌을 다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글쎄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적으로 보면 도쿄도에 올해 일본에서 그 올림픽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만 15조 원. 예. 그리고 나라 전체에서는 한 35조 원을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컨디션 그대로 1년 뒤까지 자원봉사자, 운영자, 시설을 유지해야 하니까 여기에도 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폰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개권자들이 이미 수많은 기업에 이 광고를 팔아 놓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 그것도 입장권 환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상당히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예. 홍석가 교수님. 네. 그 아베 총리한테는 이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1년 연기를 하는 거지만 네네. 정치인 아베 총리한테는 이번 연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하긴 하는 게 되는데. 예, 그래도 그 일단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 9월에 네. 자민당의 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네. 자민당의 대표가 되면 촌일을 3년간 다시 할 수가 있는 이거 네. 사선이라는 부분이 현실화가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정이 너무 팍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1년 후가 되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은 올림픽라는 곳으로 정치적인 생명을 확실하게 연장시키겠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성공하여서. 네. 근데 이게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그 일본 정치권에서는 특히 자민당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의 스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예, 네. 그것이 또 올림픽 문제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이 스캔들 문제가 더 아주 세게 그 부각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코로나 네. 19에 대해서 검사를 열심히 하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확진자 숫자가 지금은 적지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새로운 뉴스로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검사를 일부러 안 안 한 하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앞으로 많이 올림픽 하겠다. 때문에. 네. 예, 올림픽이 너무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본 내에서 이거 네. 진짜 하지 못한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되니까 일본에서는 즉 그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전략으로 왔는데 이제 뭐 1년 후가 됐으니까 코로나하고 확실하게 싸워서 존식시키고 네. 그리고 그 코로나의 이야기로 이제 스캔들을 돋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하나의 로드맵으로 생각할 때. 네. 그러면 중의원이라든지 내년 9월 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돌파하는 네. 아베 총리의 뭐 승부수 같은 그런 거 없을까요? 역시 중의원 선거는 올림픽 후가 되어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올림픽의 성공을 배경으로 중요한 선거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전제 자민당 대표 선거 이전에 중요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할 경우는 사선을 결정해 놓고 그 이후에 중요한 선거를 하고 그거 승리하여서 개헌. 네. 마지막 목표는 개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이 올림픽 연기 또는 취소 사례가 일본에서만 이번이 두 번째죠. 번째이기 때문에 뭐 이를 두고 뭐 아소다로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올림픽의 저주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1940년 예. 그때는 일본이 그 중일 전쟁을 네. 시작해가지고 일본 때문에 사실 아직은 태평양 전쟁은 그 다음 해였으니까 일본 때문에 못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1980년은 이것은 그 냉전 시대, 그러니까 소련에서 한다라는 것에 소방 국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불참 선언한 보이콧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40년 전이고 네. 처음에 1940년에서 네. 보면 40년 후였고, 네. 근데 또 이번에 또 40년 후, 2020년, 예. 그래서 저주받은 올림픽 이런 식으로 아소 부총리 마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박연민 평론가님, 네. 아까 이제 경제적인 이제 피해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업들은 이제 스폰서들이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전자도 뭐 월드와이드 파트너인데 또 스폰서십도 있고 중개권 있고 광고 있고 이 분야별로 그 피해를 누가 가장 입게 될까요, 이게? 글쎄요. 일단 네. 올림픽이라는 커다란 스포츠 이벤트를 네.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국가 단위에서는 항공, 서비스, 숙박, 호텔 이쪽이 타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데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의 여행, 호텔,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림픽 특수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걸 차치하고라도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LG전자는 그
8K TV 시장에서 거의 세계적으로 라이벌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두 회사가 올림픽을 통해서 신제품도 선보이면서 이른바 올림픽 특수를 좀 기대를 했단 네. 말이죠. 2018년에 그 남아공에서 있었던 스포츠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그 TV 시장에 한 600만 대 정도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됐었는데 네. 이런 것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 공개한 스마트폰 예. 네.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좀 제공도 하고 갤럭시 예. S20. 네, 자랑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시장을 좀 넓히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죠. 예. 그런데다가 중국 시장이 어려우니까 삼성이 판매하는 반도체의 40% 사가던 그 큰 손도 끊겼죠. 인도 시장의 경우에는 연간 1억 대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삼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쪽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나 LG 같은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거고 또 중개권을 사간 회사들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국의 NBC 같은 세계 최대 중개권을 네.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도쿄올림픽 광고를 1조 원어치 이상 팔았거든요. 이미 팔았군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보험은 제대로 드러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서 누군가가 손실을 보게 되면 보험을 다 들었겠죠. 글쎄요, 네, 뭐 네. 그 관계까지는 제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IOC하고 일종의 그 국가 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 민사적으로 IOC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가 보통 그렇게 작성이 돼요. 해당 개최국이 그래서 아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먼저 올림픽 취소하자는 얘기를 서로가 꺼내주길 바라는 상황이었던 게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다툴 때 문제가 되거든요. 예. 해서 지난 밤에는 쌍방이 합의하에 연기하기로 한다.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도 좀 당황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보면 프리미어 리그나 프리메라 리가, 세리에 A 이런 쪽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스폰서십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경기들이 다 취소가 됐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세계 시장에 신제품을 알릴 기회가 사라진 거고 사람들이 수요 자체가 위축돼 버리면 어떤 마케팅을 해도 사실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에다가 그로 인해 파생된 올림픽 취소가 어떤 경우에도 호재가 될 리가 없습니다. 호사카 소장님, 예. 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일본 기업도 사실 차제에 이번에 이제 5G에서 상당한 이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들은 지금 예, 반응이 일본 어떻습니까? 기업들도 네. 이번에 올림픽에서 광고를 네.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망이고 네.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네. 일본은 전체적으로 보면 올림픽으로 함으로 인해서 30조 엔의 경제 효과가 있다. 30조 엔. 예, 그러니까 300조 원 이상의 네. 경제 효과가 있다. 네. 이것을 예. 그 상당히 노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본의 부흥, 일본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아베노믹스가 계속 그 하강 국면에 있어가지고 네.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을 부흥하겠다. 이것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그 후쿠시마죠. 그 원전 문제가 있는 네, 쓰나미. 후쿠시마의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을 그 세계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네. 또 그 후쿠시마의 부흥이 일본의 부흥이다. 이번 성화도 후쿠시마에서부터 그래서 출발했죠. 시작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때도 아주 상징적으로 이번에 올림픽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거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네. 그 성화가 도착했지 않습니까? 네. 19일에. 근데 20일에 후쿠시마에 그 성화 촉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화하려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 엄청난 바람이 불러가지고 두 번이나 성화가 꺼져버렸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그 1,000명 이상의 관중들이 보러 와가지고요. 예. 그게 또 생중계가 돼가지고 그것을 본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안 될 거 아닌가 진짜 아, 전조가 안 좋았군요. 상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거기에 그 대표적인 그 책임자들이 다 늦게 왔어요.
신칸선이 네. 지연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안 되고 그러한 산진적인 것이 많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직접 관련 안 되지만 그 성화 봉송이 지금 일시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고요. 근데 처음 왔을 때 그 성화를 구경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네네. 또 지금 벚꽃놀이 한다고 또 왕창 예, 몰려들고 조금 조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뭐 봄이 왔으니까 또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특히 일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벚꽃 구경라는 네. 것이 상당히 그 관습적으로 쭉 가는 것이라서 벚꽃을 보면서 그 아래서 잣돌이라든가 가르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해가지고 예. 그때 또 보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예.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그게 조금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도쿄도 지사가 폭발적인 감염이 시작될 의료가 있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버슈트라고 해서 오버슈트라는 게 폭발적인 감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처음 그런 이야기를 도쿄도 지사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올림픽이 사라졌기 때문에 1년 후에 그래서 열심히 그러한 검역 그 방역을 시작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긴급 사태를 언제 발동하느냐 아직은 안 했거든요, 일본이. 긴급 사태라는 건 무엇입니까? 뭐 긴급 재난- 사태의 비상사태? 선언을 네. 할 수가 있는 네. 법을 사실 3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근데 그것을 하면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그 총무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이것을 또 아베 총리는 언제 하느냐라고 지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자신의 스캔들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호사카 교수님 이제 일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본 경제가 좀 굉장히 둔화되고 있었잖아요. 뭐 소비세 인상 이런 게 타격이 좀 컸을 테고. 그럼 이번 건으로 인해서 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울 텐데 네. 올림픽 이 1년 연기로 해서 굉장한 그 타격을 많이 받겠어요. 일본이? 사실 뭐 우리도 남 얘기할 네.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쏟아 부어놓은 예산이 있는 데다가 네. 기대 수입이 생기려던 게 생기지 않는 거니까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서비스나 관광 인프라를 늘려놨을 텐데 여기에 공실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차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는 뭐 역성장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상황이고 또 빚이 많잖아요. 일본이 그 2017년 기준으로 빚이 한국 돈으로 1경에 가깝습니다. 일경. 네, 그 워낙 노인 인구가 많기도 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작은데 큰 이벤트도 취소가 됐고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올해 일본 경제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그 일본에 그 스모라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그 무관중으로 15일간 했습니다. 관중 이것도 없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로야구가 역시 4월 중순 혹은 5월 초까지 연장되고요. 그러한 대형 이벤트가 모두 연장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네. 예. 그거는 스포츠 이벤트의 수입이 지금 그 생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내에서 예.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앞으로의 일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좀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소비세가 지금 10%가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을 5%로 하자라는 것을 그 주장하는 야당들이 조금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5%로 절반으로 하면 낮추자. 예, 네. 그것도 그 기한을 두고요. 1년 정도. 그러면 그 1년 안에 많이 사람들이 특히 고가의 상품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여서 소비세 한정 5%로 하자 이러한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림픽 연기에 따른 손실이 상당한데 상당합니다. 예, 그럼 이 부담은 뭐 일본 정부에서 다 그래서 부담을 하게 될까요? 아까도 예. 변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올림픽 준지나 연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처음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그러나 네. 마지막에 이틀 전에 사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그 바프 IOC 회장이 네. 전화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연기를 제의했습니다. 그거는 IOC 회장 쪽에서 원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그 계약은 일본이 약합니다. 예, IOC가 절대 그 손해를 보지 않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일본이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것을 바프 회장으로서는 원했기 때문에요.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확실하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연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올림픽 선수촌이 다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일단 묶은 다음에 네. 이제 이미 팔았을 텐데 그럼 네. 늦어지면서 입주하실 분들이 입주를 못하게 예, 되는 입주는 문제. 그러나 2023년부터라고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1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물론 확실하지가 않는 부분은 1년 이내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잡히지 것입니다. 않으면 더 연기될 수도 예, 그래서 혹은 취소될 수도. 2년이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이제 2년 후는 총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 제대에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사태가 혹은 코로나가 변이해가지고요 다른 코로나가 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1년 후라고 지금 낙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당한 손실을 어떻게 만회하느냐라는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네. 도쿄올림픽에 후원하겠다고 한 기업이 모두 80개인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요. 근데 이게 1년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럼 내년까지 이 기업들이 그 후원을 유지해 줄 것이냐. 기업들 지금 사정도 안 좋고 네. 혹시 좀 입장을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보면 기업들의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가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한 달 문 닫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 같은 뭐 글로벌 기업들은 좀 버티겠습니다만 여기에 후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홍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스케줄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세부적인 계약 사항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 안에서 이른바 코로나 헌팅이라고 해서 기업 가짜 뉴스가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가운데 후원을 하려던 기업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가의 하락이나 업황의 둔화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오상학 교수님. 예. 뭐 늘 그렇지만 지금도 또 독도 일본 교과서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지금 일본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특히 어제의 교과서 문제는요. 네. 이게 매년 3월 말에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시기라서 네. 확실하게 3월 말에는 일어나는 연중 행사 같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그러나 역시 혐한 분위기를 다시 되살리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10일 정도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일본의 반송계가 혐한적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본이 정말 못하고 예. 한국이 이 방역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일본의 특히 반송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코멘테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사도 안 하고 이게 네. 뭐 하고 있냐라는 코멘테이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코멘테이터들이 요새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TV에서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그 일본 정부의 압력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를 아베 정부는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고 하면 일본은 그 확진자 숫자가 아주 낮고 세계에서 굉장히 코로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 나라다라는 말을 하는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일본이 잘하고 있고 옆에 한국하고 비교하고도 한국은 뭐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는데 일본은 아직 그 2,000명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서 또 일본에는 좋은 약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예.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국은 그런 거 없지 않느냐. 또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적으로 가는 거죠. 예. 교만적으로 가고 교만 세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심적인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결집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그래서 요새 한국하고 중국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입국 금지. 네. 요새는 그 유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먼저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요새.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역시 지지층 결집. 이게 지금 성공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예. 그 일본 입국 금지가 일단 한 달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 연장시켰습니다. 아, 벌써. 연장이 됐군요. 예, 네,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 지금 중국은 다 의한도 그 본세를 해제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시기를 이유가 없어요, 사실. 네. 그 유럽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러나 유럽에 대해서는 노비자를 없앤다라는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 유럽에. 예. 지금 유럽이 뭐 확진자가 훨씬 많은데. 예, 오히려. 그러나 네. 일단 입국 금지지만 노비자 정책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노비자 자체를 없앴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혐한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혐한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